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기업의 진짜 실력, 그 핵심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네, 좀 길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게 기업의 핵심 수익 창출 능력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지표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서 좀 일시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빼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본업에서 주당 얼마를 벌고 있나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춥니다. 아, 본업이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의 진짜 수익력 이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 아, 이름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꾸준히 하는 그 계속 영업 활동에서 나온 이익, 그걸 보통주 1주당 얼마인지 계산한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영업 이익만 따로 볼까요? 그냥 전체 이익으로 보면 더 편하지 않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엄청 큰 이익을 냈어요. 네. 그럼 그 해 전체 순이익은 확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내년에도 또 땅 팔아서 이익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팔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계속 영업이익은 이런 일회성 이벤트 말고요. 기업이 원래 하던 일, 제품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반복적인 활동에서 생긴 이익만 딱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업이 진짜 꾸준히 돈 벌 힘이 있는지 그 기초 체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 계속영업 이익에서요, 세금만 빼는 게 아니라 혹시 우선주 주주들한테 줘야 할 배당금이 있다면 그것까지 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 우선주 배당금까지요? 네. 그래야 진짜 보통주 주주, 예를 들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 같은 보통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얼마인지 더 명확해지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진짜 내 몫, 보통주 주주 입장에서 딱 떨어지는 그 이익을 보자는 거군요. 뭔가 거품을 싹 걷어낸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근데 계산식을 보니까요, 이익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걸로 나누더라고요. 그냥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중평균식이나 쓰는 걸까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새로 찍어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반대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기도 하고요. 그럼 시장에 돌아다니는 보통 주식수가 계속 변하거든요. 아, 연중에도 계속 바뀌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은 이런 변동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간별로 가중치를 둬서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초부터 쭉 있었던 주식이랑 연말에 잠깐 새로 생긴 주식이랑 이익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아, 그 기간만큼만 딱 인정해준다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야 그 기간 동안 1주당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 계산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쩐지 기업들이 손익계산서 공시할 때 보니까 이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랑 그냥 기본주당 순이익을 꼭 같이 표시하더라고요. 비교해서 보라는 뜻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비교가 중요하죠.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 성과를 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 주당 이익이랑 전체 순이익 기준으로 본 거랑 나란히 두면 이번 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요인이 이만큼 영향을 줬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명확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건데요. 희석이요. 희석이면 뭔가 좀 옅어진다, 물탄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기업에는 지금 당장은 보통주가 아니지만 나중에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임직원한테 준 스톡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즉 전환사채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면? 그렇죠. 만약 그런 잠재적인 주식들이 전부자 보통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 보통주 식수가 확 늘어나겠죠. 네,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1주당 돌아가는 이익은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희석 효과죠. 아, 이 희석 가능성까지 최대로 반영해서 개선한 게 바로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주 입장에서는 미래에 내 몫이 이 정도까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와,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그 본업이 보통주 1주당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요인들을 싹 빼고 보기 때문에 기업의 진짜 실력, 그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였죠? 정확합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라고도 하죠. 그걸 가늠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 지표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일까요? 이 지표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놓치는 건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놓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아주 혁신적인 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줄거나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이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만 보면 이 회사 실적이 나빠졌네 하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 그 투자의 의미는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현재 꾸준함만 보다가 미래의 큰 변화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가 보여주는 그 기업의 꾸준함,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중요한 변화의 신호들,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나 사업 구조 개편 같은 것들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